네, 대표님은 1991년에 한국형 결혼정보회사의 효시인 선우를 설립하셨습니다. 현존하는 결정사의 개념과 체계를 정립하신 분인데요. 이 결정사에 대한 인식 중에서 등급을 매긴다라고 해서 반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직까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결혼정보회사 등급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91년도에 제가 결혼정보회사를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용어가 없었는데 이 결혼정보회사가 많아지는 2000년도에 생긴 이름이거든요. 네. 이 결혼정보회사에서 말하는 등급, 남녀 만남의 등급은 없습니다. 완전히 없는데 일부 회사가 그 노이즈 마케팅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뭔가 대중의 관심을 끌고 그래서 본인들의 그 회사에 전화가 좀 많이 오게 하는 그런 상술로 만들어진 용어지 그 등급 자체란 그 개념 자체는 없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남녀의 어떤 평가라는 거는 그 사람의 그 사회 경제적인 능력, 학벌, 직업, 연봉,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그 가정 환경, 부모님의 그 사회적인 위세, 그리고 그 사람의 뭐 키, 그 뭐 위치, 뭐 다양한 게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가지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등급이라는 거는 특정한 직업 몇 개를 딱 정리해 놓고 뭐 이걸 A 등급, B 등급, C 등급으로 나누는 그런 패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결혼정보회사 등급은 대표적인 그 노이즈 마케팅이고 없습니다. 결혼정보회사의 상술이고요. 물론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배우자 등급 결혼정보회사의 등급이 되는 어떤 시초 배우자 지수를 제가 2000년도 초에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결혼정보회사가 규모화가 되면서 남성 10,000명, 여성 10,000명 있을 때 그 10,000명 속에서 적절한 상대를 찾아주려면 학력 하나만 예를 들면 하버드대 나온 여성이 비슷한 학벌의 수준 하버드대를 나온 남성을 만나길 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남성 10,000명의 학교를 대졸, 중졸, 고졸 이런 식으로 분류하면 찾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전 세계의 학교의 학교 위세를 한 1만 개를 지수화시켰어요. 0점부터 100점까지. 그래서 서로 그 점수대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배우자 지수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뭐 직업이라든가 연봉이 다 그런 쪽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2000년도 초에 발표를 했고 언론에서 좀 재밌으니까 보도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보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 결혼정보회사 등급에 표시가 되면서 이후에 부끄럽게도 후발 업체들이 그냥 몇 개의 직업을 딱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등급, 새로운 등급, 뭐 2003년도 등급, 2004년도 등급 하는데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예. 네, 이 학력과 직업 등을 세분화해서 이렇게 순위별로 뒤수화한 게 등급제로 변질됐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등급제가 결정사 회비를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이 원인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실 회비를 좀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등급제 자체보다 등급에서 파생된 어떤 특정한 직업, 전문직을 이야기하겠죠. 전문직을 만나려면 회비를 많이 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마케팅, 그런 회비 정책이 아마 한국 결혼정보회사 대부분이 채택을 하고 있죠. 네. 사실 그렇게 해서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 커플 메이저들이 다 내부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불쌍하다, 가입하는 회원이 불쌍하다 이런 이야기들 하지만 참 이런 사실을 모르는 우리 싱글 남녀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그런 이제 마케팅에 속아가지고 특별한 직업을 만나기 위해서 특별히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네. 그런 악순환이 지금 뭐 계속 현장에서 있죠. 네, 지금도 살짝 언급을 해주시긴 했지만 이렇게 결정사 회비를 많이 내면 원하는 상대를 만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홍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많은 회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좀 궁금해요. 원하는 상대를 만난다.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원하는 상대를 원하더라도 그 상대가 또 나를 원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나 회비를 많이 내면 매니저의 노력이 있으니까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서 만나게 할 확률은 높아질 텐데요. 단순히 회비를 많이 내기 때문에 내가 특정한
직업, 이 원하는 상대의 그 구체적으로 보면 특정한 직업을 가진 남성을 만나고 싶다일 겁니다. 네. 네, 그런 이제 어떤 현장에서 그런 이제 조건으로 회원 가입들 하는데 참 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마 제가 그런 쪽에 마케팅을 했으면 건물을 몇 개 지어도 지었을 텐데 네. 그러면 지은 죄가 많아서 이런 유튜브 방송 못 하겠죠. 예. 네, 이렇게 뭔가 어떻게 보면은 회비와는 관계없이 회비를 많이 내면 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요. 뭐 만날 수 있는 상대는 조금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완벽한 배우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참 역시 완벽한 배우자라는 그 말은 참 어폐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완벽한 배우자 없습니다. 오. 이 세상에 없어요. 네. 100점짜리인 줄 알고 생각했던 남자, 여자들이 알고 보면 60점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배우자는 이 세상에 없더라. 그 대신 나에게 잘 맞는 배우자가 완벽한 배우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하고 결혼 생활의 결과로서 이 상대가 나한테 최선의 상대였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완벽한 배우자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결혼 전에 흔히 배우자 어떤 조건으로 판단하는 그런 결과에 의한 완벽한 배우자는 단언하지만 이 세상에 없습니다. 네. 나에게 잘 맞는 사람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에피소드지만 완벽한 배우자라고 생각했던 분들을 많이 연결합니다. 네. 이제 저 이렇게 말하는 저도 항상 그 모순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이분들이라면 완벽한 배우자겠다라고 만남을 주선하고 잘 되었어요. 결혼까지가 잘 되었는데 네. 그런데 또 그 후에 결혼 생활을 보면 전혀 아닌 경우들이죠. 참 그 완벽한 배우자 하나만 가지고도 하루를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요. 네, 그래서 완벽한 배우자는 현실 속에 없고요. 네. 나한테 잘 맞는 사람, 잘 맞는 상대가 완벽한 배우자다. 그러면 나한테 잘 맞는 상대를 어떻게 고를 것이냐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 방송에서 제가 계속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요, 댓글로 여러 가지 남겨주세요. 저희가 실시간 라이브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혼에 대해서 혹은 결혼정보회사에 대해서 아니면 연애 관련해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고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저희가 타이밍을 못 맞춰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경우에는 다음 영상에서 다음 주에 저희가 영상에서 다뤄드릴 테니까요. 편안하게 보시면서 댓글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남겨주신 댓글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질문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회비가 수천만 원대인 결정사들도 있더라고요. 그에 비하면 선우는 회비가 너무 저렴한데 가격 차이가 나면 서비스 차이도 나는 게 아닌가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회비 때문에 저희 커플 매니저들하고 저하고 참 논쟁이 많습니다. 네. 현장에서 이제 일하는 커플 매니저들은 우리가 회비가 너무 싸다. 진정으로 쌉니다. 서비스는 최고로 하면서 그런데 회원들 고객들은 처음에 잘 몰라준다. 네. 그래서 우리도 회비를 고액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부족하지만 오랜 세월 33년 하면서 지켜온 룰이 있는데 그래도 회비는 지금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받는 회비가 좀 과분할 정도로 많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다른 회사들이 또 많이 받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 결혼정보회사의 회비의 차이는 특정한 직업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매니저의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한 회원에게 얼마나 많은 정성을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결혼 성공률이 달라지거든요. 얼마나 이 회원을 위해서 설명을 많이 하고 다른 회원들에 비해서 다른 회원이 3분 얘기할 거라면 이 회원은 5분, 6분을 하는 그런 정성의 가치이죠. 그리고 그 회비를 많이 냈던 분들이 참 저희 이 카페 커플단에서 방문 많이 하세요. 네, 그 중에 한 에피소드지만 한 회사에서 3천만 원을 내고 이용했던 여성분이 있습니다. 3천만 원. 그래서 3천만 원을 내고 이용을 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저희 회사에 왔는데 제가 그분은
받을 수가 없었어요. 절대로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그분은 위험했어요. 위험해요. 그 어떤 성향이나 그러니까 성향 그리고 그 여성이 만나는 어떤 남성들의 어떤 이성상을 보면 남성에게 피해를 줄 거라고 예상이 됐거든요. 접수를 안 받았더니 그게 이제 저희 고객센터랑 분쟁이 돼서 여성은 계속 가입을 받겠다라고 하고 저희는 받지 않겠다라고 하고 근데 반년 정도 지나서도 뉴스가 나왔어요. 결혼정보회사 피해 사례로 예, 보니까 그 여성이더라고요. 예, 남성이 굉장히 피해를 입은 예. 네. 네. 진짜, 그래서 네. 회비를 뭐 그 많이 내고 좋은 이성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심리는 뭐 부모님들 이해합니다. 결혼 당사자 이해해요. 왜? 그렇게 좋은 사람 만나고 있는 의지는 누구나 가지고 있으니까요. 참 이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다만 현장에 있는 커플 매니저들 많이 알죠. 이런 실체를. 네. 진짜 이런 걸 보면은 한 명이라도 더 받아서 조금은 더 수익을 내려낸 마인드가 아니라 단 한 명이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사람, 정말 잘 맞는 사람을 해주려고 꼼꼼하게 또 따지고 또 뭔가 더 한 번씩 더 살펴보려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이런 얘기하는 이런 말씀 드리는 저도 항상 반성합니다. 그럼 저희가 그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남녀 만나면 뺨 석대고 술 석잔이거든요. 좋은 상대를 만나게 하지 못하는 한 항상 그 회원 고객들의 참 그 질책 있죠. 네, 항상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저희가 잘하고 있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더 열심히 노력할 뿐이죠. 네, 진짜 항상 노력하고 발전하려고 하는 선우인 것 같은데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우는 회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결혼정보회사에 대해서 조금 겁을 먹고 계시거나 아니면 조금 반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문턱을 살짝 넘어보는 그런 시작점이 선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